세 번째 영상입니다. 계획 예산이요. 자, 계획 예산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을 때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뭐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대한민국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 있잖아요.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이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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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계속 이어지죠. 그 20년째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는 정부가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관계없이 이거는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 계획술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그 계획을 보면은 중간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00년,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개년에 맞게 이렇게 표가 하나 있고 화살표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플로우 차트 같은 거예요. 야, 올해는 뭐 하고 내년에는 뭐 한다. 올해는 얼마 들어가고 내년에 뭐 얼마 들어간다. 그게 계획 예산이에요.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이 이건 단기적 관점이에요. 품목별 예산은 사실 오늘 관점이에요. 현재 관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얼마 이거의 개념이고,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면은 단기간, 그 다음에 하나의 임무, 업무에 대한 거. 그래, 이거 끝나면 얼마. 요거는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계획에서는 이거보다는 시계열,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 중장기적 관점입니다. 최소한 5년 정도 봤을 때. 자,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과 품목별 예산이 이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5년짜리 좋다. 그러면 2021년 10월 달에는 얼마를 써야 되느냐예요. 무엇을 통해서 얼마를 쓰느냐예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좋죠. 누가 의사결정이요? 어떤 조직이든지 정책에 결정하는 위치에 있을 만한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를 들어서요. 자,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저 청년 실업이 너무 많습니다. 오케이, 알고 있다. 자, 2021년 얼마 투자해서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이고, 얼마 투자해서, 자, 내년에는 얼마를 투자해서 청년들 교육을 시킬 것이고, 내후년에는 얼마를 투자해서, 자, 기술 개발을 창업을 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취업, 창업,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야가. 이게 나름대로 다 흘러가는 거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돼 있는 게 계획 예산 제도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누가 선택해요? 각 부서마다. 야, 지금 이걸 하래. 목표를 위에서 목표가 정해졌어. 그럼 이거 우리 부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는 취업 담당이니까 취업 그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취업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정규직에 넣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업무하는 게요. 그 다음 옆에 부서 뭡니까? 내가 저번에 교육 실적이 작년에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교육 인원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비용이 다 드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목표 달성에 맞게끔 각 부서마다 제일 괜찮은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야, 어떤 게 우선이냐? 아니 교육보다는 다른 거. 우선순위를 다 결정해서 쭉 목록을 만들어내는 게 계획 예산.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미 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자, 장기적 관점에 맞는 큰 정책, 그 안에 사업, 그 안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조직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직도와 같은 모습, 그 다음에 공정표.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바로 계획 예산 제도입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계획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치아 건강 관리에 대한 계획도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틀니라든가, 임플란트 좀 저렴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5년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매 관리 계획이라는, 국가 치매 관리 계획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치매 환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추정치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걸 이제 만들어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얘기할 거 없고,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옛날 명칭이긴 한데, 이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안에 있는 기본적인 뼈대는 계획 예산제도 뼈대예요. 그래서 계획 예산은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보다
이렇게 좀 더 장기적이고 아우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이거를 봐야 의사결정하는 사람도 결정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다른 조직 구성원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래, 목표는 이거야. 맨 위에 목표는 이거고, 그 밑에 목표는 이거고, 그 아래 목표는 이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그 체계가 갖춰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군대를 만약에 다녀오신 분이라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며칠 안에 아니면 몇 개월 안에 뭘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훈련 같은 거요. 자, 우리가 뭐 1년 뒤에 무슨 뭘 준비해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또는 올림픽 선수 같은 경우. 자, 4년마다 올림픽이 있는데 4년 그 한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자, 1년 차에 뭐 하고 다음 달에 뭐 하고 그 다음 달에 뭐 하고 뭐 이런 거. 월드컵 마찬가지. 축구 대표팀? 그래, 이제 3개월 남았어. 이제 2개월 남았어. 자, 평가전을 해요. 자, 누구하고 평가전을 하지? 거기에 어떤 돈을 뭐 어떻게 돈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 선수들 그냥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 비용도 좀 맞아야 되고 수준도 좀 맞아야 되고. 근데 저 서로의 규칙, 야, 안 다치게 하자. 다치면 안 되잖아요. 평가전 하는데 안 다치게 하자. 그 다음에 선수를 좀 자유롭게 좀 교체할 수 있게끔 해보자. 뭐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다 짜는 거죠.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그 의사결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계획 예산이 어찌 보면 제일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예산 제도예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만 해도 이 계획 예산이라는 게 이런 걸 알고 이게 그 정부의 어떤 예산을 편성했다기보다는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거꾸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대학교 때 만약에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서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계획 예산을 막상 이렇게 답안지 같은 데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얘기가 커져요. 예를 들 것도 많은데 막상 얘기가 커져가지고 쓰다 보면 굉장히 좀 산으로 가는 그런 답안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차피 서술식보다는 객관식이니까 이런 특징들만 알고 있으면 뭐 재무행정 분야에서는 틀릴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계획 예산까지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